안녕하세요, 김노희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지방이식의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인터넷에 보면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많고 부작용에 대한 내용도 많은데 지방이식만 오랫동안 해오신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지방이식이 정말 안전하냐, 받아도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제가 적어 놓긴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지방이식이 여러 미용 시술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하고 있고 꾸준히 해왔던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또 다른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시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저의 사심이 듬뿍 담긴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이식만큼 안전한 시술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100% 안전한 의료 시술은 없습니다. 모든 의료 시술은 반드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하면서 시술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의료 시술 중에서 지방 이식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재료 자체가 나의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포를 활용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내 세포를 뽑아서 하는 것 중에서도 그것이 죽은 상태로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 이식은 내 몸의 지방 세포를 산채로 채취해서 그것을 살아있는 채로 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신선하게 살아있는 지방을 쓰는 한에 있어서는 부작용의 확률이 그 어떤 재료보다도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안정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절차가 간단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꼬매거나 째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주사기를 활용해서 최소 침습이라고 의료 용어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재료 자체가 나의 몸에서 나온 살아있는 세포고 또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게 최소 침습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지방이식이 참 안전해 보이는데 왜 인터넷을 검색하면 지방이식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이 검색이 되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안전도를 조금 과장한 듯도 싶네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식도 의료 시술이니까요. 다양한 부작용을 당연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충분히 지방이식은 여러 부작용이 가능하지만 잘 대처해 준다면 충분히 극복할 만한 부작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으로 지방을 주입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얼굴 피부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아무는데 적어도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균이 침범한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의 실수로 그 이식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 지방을 주입한다면 또 당연히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기에 바로 조치를 잘 취해서 그 감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염이 조기에 극복이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흉이 질 수도 있고 여러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은 가능한 부작용이지만 이후에 의료진하고 잘 관찰 잘 해서 잘 치료받는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그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필러에 비해서 지방이식은 살아있는 세포를 주입하는 거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양이 살아남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충분한 경험이 없이 시술한다면 어느 부위에 각 얼굴 부위마다 살아남는 양이 다르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도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이 자기가 처음 의도했던 양, 또 고객이 원했던 양을 주입했다고 해서 그만큼이 다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양을 원하는데 이식을 하고 났더니 이런 모양이 아니고 엉뚱한 모양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겠죠. 예뻐지려고 이식을 했는데 예뻐지지 않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얼굴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도 물론 극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처음에 조금만 해보고 느낌 봐서 다시 또 조절해보고 그거에 맞게 또 조금 더 해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충분하게 상의하면서 해나간다면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또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한 번에 매우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면서 만든다는 생각을 한다면 또 이 부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또 부작용들이 석회화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석회화가 된다는 것은 지방 조직이 일부가 죽으면서 딱딱하게 뭉치는 현상인데요. 석회화는 100%안 일어나게 지방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방이식을 하면 반드시 미세하게라도 조금의 석회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석회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부작용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이식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코 수술을 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그 어떤 수술을 하는 경우라도 우리 살아있는 몸에 손을 대는 한에는 석회화의 가능성은 다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치유 반응에 의해서 수복되는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딱딱해지는 현상은 생길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이식이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석회화를 100%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석회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있지만 문제는 아주 병적인 석회화, 크게 기능상 또는 어떤 나쁜 증상을 일으키는 석회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런 심각한 석회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든지. 그러나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것도 조기에 발견해서 충분히 대처를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나는 석회화 때문에 지방이식을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여러 멍이라든지 기타 여러 붓기라든지 이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은 수술을 결심했다면 누구나 각오해야 되는 부작용이죠. 그런 것들도 또 통증이라든지 수술하고 났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그죠? 조금 아프다든지 붓는다든지 멍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죽을 만큼 멍들지는 않습니다. 죽을 만큼 아픈 경우도 드물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기 스케줄에 맞게 잘 각오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원장님 가족에게도 권유할 만큼 안전한 시술인가요, 지방 이식이? 네. 네, 물론 당연히 제 가족에게도 진심을 다해서 권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한테는 소홀히 충분하게 잘 못해줬는데요. 가족들에게 당연히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 얼굴에 밟고 싶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 제 얼굴에 할 수가 없는 게 참 통탄스러운데요. 지방 이식은 참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100% 안전한 게 아니라 분명히 위험도도 존재하지만 의료진하고 고객이 서로 믿고 차근차근히 욕심부리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잘 계획 세워서 해나간다면 얼굴에 내 몸에 좋은 시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작용들, 가능한 부작용들도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대처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